광주에 사는 75세 이명일 씨는 매년 빠짐없이 종합검진을 받는 모범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검진에서 발견된 작은 이상 소견 때문에 지금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뒤 밤잠을 설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으며 좋아하던 등산도 그만뒀습니다. 정작 그 검사 결과는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였는데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명일 씨와 같은 상황은 아니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춰주세요. 여러분이 건강을 지키려고 받는 그 검진이 오히려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4세의 백준영 내과 전문의입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의사로 살아오면서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 간직해온 의료계의 불편한 진실이자 74세가 되어서야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는 마지막 고백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50대, 60대가 되면서 종합검진 패키지가 점점 비싸지고 복잡해져도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젊은 의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대학병원 내과 과장을 역임했고 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수많은 새로운 검사법들이 등장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74세가 된 지금 저 자신이 환자가 되어보니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받아야 할 검사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야 할 검사가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어떤 검사들은 받지 않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이지만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밀입니다. 왜 병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검사는 수익이 되지만 검사를 안 받는 것은 수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74세가 되어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기에 이 진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절대 받으면 안 되는 위험한 건강검진들과 그 이유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정말 필요한 검사는 무엇인지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30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은 앞으로 수백만 원을 아끼고 불필요한 걱정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공개할 내용은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은밀히 논의되지만 환자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입니다. 서울에 사는 82세 김순애 씨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받은 그 비싼 검사가 오히려 저를 병들게 했다니 정말 충격이에요. 왜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받아야 할 검사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야 할 검사가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어떤 검사들은 받지 않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공개할 것은 60세 이후 절대 받으면 안 되는 위험한 건강검진 5가지입니다. 이 검사들은 겉보기에는 건강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함정들입니다. 첫 번째는 전신 CT 검사입니다. 두 번째는 뇌 MRI와 MRA 정기 검진입니다. 세 번째는 심장 초음파 정기 검사입니다. 네 번째는 종양 표지자 혈액 검사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골밀도 검사의 과도한 반복입니다. 이 5가지는 60세 이후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피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먼저 가장 위험한 첫 번째 검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신 CT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많은 병원에서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정말 도움이 될까요?
부산에 사는 69세 최정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씨는 건강에 자신이 있었지만 자녀들의 권유로 200만 원이 넘는 프리미엄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전신 CT도 포함되어 있었죠. 검사 결과 폐에 작은 음영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최 씨는 그 순간부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추가 검사를 받으며 불안에 떨었고 결국 조직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다행히 결과는 양성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최 씨는 15kg이나 빠졌고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선생님, 차라리 모르고 살았으면 더 행복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이런 일이 비단 최 씨만의 이야기일까요? 2019년 대한핵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무증상 성인에게 시행한 전신 CT에서 발견된 이상 소견 중 실제 악성 종양으로 확진된 경우는 단 2.21%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7.9%는 모두 불필요한 걱정과 추가 검사, 그리고 막대한 의료비만 발생시켰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방사선 노출입니다. 전신 CT 한 번으로 받는 방사선량은 일반 흉부 X선의 약 100배에 해당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이런 고용량 방사선 노출이 오히려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신 CT는 언제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의사가 다른 검사를 통해 암을 의심할 만한 소견을 발견했을 때만입니다. 증상도 없고 다른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데 단순히 혹시 모르니까라는 이유로 받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과 지갑 모두에게 독이 됩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검사는 뇌 MRI와 MRA 정기 검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라며 매년 또는 2년마다 뇌 MRI를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요? 대구에 사는 72세 박영미 씨의 경험을 들어보세요. 박 씨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지만 뇌졸중 가족력이 있다는 이유로 정기적으로 뇌 MRI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검사에서 5mm의 크기 작은 뇌동맥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지켜보자고 했지만 박 씨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머릿속에 시한폭탄이 있다는 생각에 잠을 못 자요. 조금만 머리가 아파도 터지는 건 아닌지 무서워요. 박 씨는 운동도 중단했고 여행도 취소했으며 가족들과의 시간도 우울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정작 그 5mm 동맥류는 평생 터지지 않을 가능성이 95% 이상인데 말입니다. 실제로 2018년 대한내신경외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무증상 성인의 약 7%에서 작은 뇌동맥류가 발견되지만 이 중 연간 파열 위험은 0.1% 미만입니다. 즉, 1000명 중 1명도 안 되는 확률입니다. 오히려 이런 발견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실제 뇌졸중 위험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뇌 MRI의 또 다른 문제는 비용입니다. 한 번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들고 대부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매년 받는다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죠. 더 중요한 것은 뇌졸중 예방에 정말 효과적인 방법들이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뇌 MRI 비용으로 1년간 헬스장 다니시고 금연하시고 혈압약 잘 드세요. 그게 뇌졸중 예방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규칙적인 운동과 혈압 관리, 금연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을 7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입니다. 세 번째로 위험한 검사는 심장 초음파 정기 검사입니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심장 초음파라도 받아보세요. 자녀들의 이런 효심 어린 권유를 뿌리치기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매년 심장 초음파를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정말 부모님을 위하는 일일까요? 인천에 사는 68세 김철호 씨는 딸의 권유로 프리미엄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아빠, 심장만큼은 확실히 체크해봐요라는 딸의 말에 못 이겨 심장 초음파까지 받았죠. 검사 결과 경미한 판막 역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담담하게 1년 후 재검사해 보시죠라고 했지만 김 씨의 귀에는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말만 들렸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아, 아빠 심장이 안 좋대. 판막이 새고 있다는구나. 딸은 눈물을 터뜨렸고 온 가족이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후 김 씨는 평생 즐겨하던 등산을 중단했고 조금만 가슴이 두근거려도 이제 죽는구나 싶어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1년 후 재검사에서는 변화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원래 이 정도는 정상 범위예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라고 말했지만 이미 김 씨는 1년 동안 운동을 중단한 탓에 근력이 떨어지고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아버지를 위해서 한 일이 오히려 아버지를 병들게 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비단 김철호 씨만의 이야기일까요? 65세 이상 노인의 무려 80%에서 이런 경미한 이상 소견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이는 머리가 휘어지고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일 뿐입니다. 대한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이런 소견의 95%는 치료가 필요 없는 정상 변화라고 밝혀졌습니다. 정말 부모님의 심장 건강을 걱정한다면 30만 원짜리 심장 초음파 대신 이렇게 해주세요. 함께 산책하기, 금연 도와드리기, 혈압약 복용 챙겨드리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심장병 위험을 80% 이상 줄여준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함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피 한 번만 뽑으면 암을 미리 발견할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 종양 표지자 검사입니다. CEA, CA19-9, PSA 같은 이름들 들어보셨죠? 전주에 사는 71세 이순자 씨는 간편한 암 검사라는 말에 혹해서 종합검진에 종양 표지자 검사를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CA19 수치가 정상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의 췌장암 가능성을 배제해야 합니다라는 말에 이 씨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다고 합니다. 3개월 동안 CT, MRI, 내시경까지 받으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모든 검사에서 정상이었고 CA19 수치 상승은 단순한 염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그 3개월 동안 15kg이 빠졌고 지금도 불안장애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검사를 안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후회하고 계십니다. 종양 표지자 검사의 가장 큰 문제는 위양성률이 너무 높다는 점입니다. 2019년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무증상 성인에서 종양 표지자 이상으로 발견된 실제 암은 전체의 3% 미만이었습니다. 나머지 97%는 모두 불필요한 공포와 추가 검사만 유발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종양 표지자가 높아도 암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반대로 종양 표지자가 정상이어도 암이 있는 경우도 많다는 점입니다. 즉, 이 검사는 암 조기 발견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불안만 증가시키는 검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종양 표지자 검사 비용으로 차라리 금연하시고 금주하시고 운동하세요. 그게 암 예방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암 발생 위험을 4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위험한 검사는 골밀도 검사의 과도한 반복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라며 매년 받고 계시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울산에 사는 73세 최명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매년 골밀도 검사를 받아왔는데 작년에 T스코어가 -2.6으로 나왔습니다. 의사는 골다공증이니 약을 드셔야 한다며 관련 계열 약물을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을 복용한 후 최 씨는 소화불량과 식도염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약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겠어요.
그런데 안 먹으면 뼈가 부러진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최 씨는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정작 75세 이상에서는 골밀도보다 근력과 균형 감각이 낙상 예방에 더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2021년 대한골대사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상 여성에서 골밀도 약물 치료의 골절 예방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며 오히려 약물 부작용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턱뼈 괴사나 비정형 골절 같은 심각한 부작용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밀도 검사는 언제 해야 할까요? 65세 이상 여성은 최초 한 번, 그리고 정상이면 5년 후 재검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매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골밀도 수치에 집착하기보다는 근력 운동과 균형 감각 훈련, 그리고 낙상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60세 이후 절대 받으면 안 되는 위험한 건강검진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전신 CT 정기 검사. 둘째, 뇌 MRI와 MRA 정기 검진. 셋째, 심장 초음파 정기 검사. 넷째, 종양 표지자 혈액 검사. 다섯째, 골밀도 검사의 과도한 반복. 이 검사들은 모두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60세 이후에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검사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검사는 무엇일까요? 50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60세 이후에도 꼭 받아야 할 검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검사들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진짜 필수 검사들입니다. 첫 번째는 대장 내시경입니다. 저는 이 검사만큼은 절대 빼먹지 말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한 암이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마산의 77세 정병호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씨는 나이가 많아서 검사받기 싫다며 대장 내시경을 계속 미루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력히 권해서 마지못해 검사를 받았는데 2cm 크기의 용종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초기 암세포가 있었고 내시경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목숨을 건졌네요. 만약 몇 년 더 미뤘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 씨는 지금 80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필요한 검사와 불필요한 검사의 차이입니다. 대장 내시경은 50세부터 시작해서 정상이면 5년마다, 용종이 있으면 1에서 3년마다 받으시면 됩니다. 75세 이후에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검사만큼은 비용을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도 50세 이상에게 분변자멸 검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이상이 있으면 대장 내시경도 지원합니다. 두 번째 꼭 필요한 검사는 위내시경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위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무서운 위암도 조기에 발견하면 95% 이상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검사로 생명을 구한 극적인 이야기들이 제 진료실에는 넘쳐납니다. 창원에 사는 69세 김영애 씨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평소 철인처럼 건강했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해서 내 위장은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자랑할 정도였죠. 그런데 작년 딸이 엄마는 증상이 없으니까 더 위험해요 라며 억지로 위내시경을 받게 했습니다. 김 씨는 투덜거렸습니다. 아무 증상도 없는데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돈 아깝기도 하고. 하지만 국가암검진이라 무료였고 딸의 성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혹시 평소에 소화가 안 되거나 속쓰림이 있으셨나요? 전혀 없었는데요. 그럼 체중이 줄었다거나? 아니요, 오히려 살이 쪄서 고민이에요. 검사 결과 1.2cm 크기의 조기 위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김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아주 초기라서 내시경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후 내시경 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시간은 단 30분. 입원도 하루만 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김 씨는 완전히 완치되어 등산 동호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만약 딸이 강요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2, 3년 후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였을 거예요. 딸 덕분에 목숨을 건졌어요. 이것이 바로 위내시경의 힘입니다. 조용한 살인자인 위암을 소리 없이 잡아내는 생명의 검사입니다. 위내시경은 40세부터 2년마다 받으시면 되고 위암 가족력이 있으면 더 자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생명을 구하는 검사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들이야말로 진짜 무서운 적들입니다. 서울에 사는 65세 이만수 씨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으로 늘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난 철인이야.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병원 갈 일도 없어라며 자신만만했죠. 회사 의무검진도 형식적으로만 받고 결과는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새로 부임한 산업간호사가 사장님, 검진 결과가 심각해요 라며 제게 의뢰했습니다. 혈압 180에 110, 혈당 220, 콜레스테롤 350 모두 위험 수치였습니다. 몸이 멀쩡한데 무슨 치료가 필요하냐며 완강히 거부했지만 저와 간호사가 매일 전화해서 설득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62세 박미숙 씨의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3남매를 키우는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의 건강은 늘 뒷전이었죠. 나는 괜찮아, 애들만 잘 크면 돼가 입버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막내딸이 결혼을 앞두고 엄마, 제발 건강검진 받으세요. 제 결혼식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축사해 주세요 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딸의 간청에 못 이겨 유방촬영술을 받았는데 1.5cm 크기의 종괴가 발견되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초기 유방암. 박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애들 결혼도 못 시켜주고 죽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조기 발견 덕분에 부분절제술과 방사선 치료만으로 완치될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박 씨는 딸의 결혼식에서 누구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축사를 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건강검진 받길 잘했지? 이제 손자, 손녀 볼 때까지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결혼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정기검진이 제 생명을 구했고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선물해 줬어요. 혹시라도 귀찮다고 미루고 계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검사는 여러분만을 위한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한 거라고요. 이처럼 진짜 필요한 검사들은 그저 숫자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꿈꾸던 미래를 지켜주는 진정한 생명의 파수꾼들입니다. 그렇다면 50년 경력의 의사가 직접 실천하는 현명한 건강검진 선택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자신도 74세가 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받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철칙은 생명을 구하는 검사에 집중하라입니다. 저는 매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대장 내시경, 2년마다 위내시경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싼 영상 검사들은 증상이 생겼을 때만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야말로 실제로 생명을 구하는 검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연령별 맞춤 건강검진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50년간 환자를 진료하면서 정리한 실용적인 지침입니다. 60에서 65세 연령층에서는 대장 내시경 5년마다, 위내시경 2년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6개월마다 받으시면 됩니다. 여성분들은 유방촬영술과 자궁경 부암 검사를 2년마다 추가하세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외에 비싼 검사들은 증상이 없다면 굳이 받지 마세요.
66세에서 75세 연령층에서는 기본 검사는 동일하게 유지하되 개인의 건강 상태와 가족력을 더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다면 3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으시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여전히 비싼 영상 검사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6세 이상에서는 대장 내시경과 위내시경도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이 연령에서는 과도한 검사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추가 검사를 고려해야 할까요? 광주에 사는 71세 조현식 씨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조 씨는 평소 건강했지만 3개월 전부터 계속되는 기침과 체중 감소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흉부 CT나 기관지 내시경 같은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조 씨는 조기 폐암으로 진단되어 수술 후 완치되었습니다. 즉, 검사는 증상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증상도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라는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의료 소비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건강검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습관입니다. 제가 74세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비결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싼 검사를 많이 받아서가 아닙니다. 규칙적인 운동, 금연, 절주, 적정 체중 유지,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30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한 사람들의 기대수명이 건강검진을 많이 받은 사람들보다 평균 12년 더 길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주 2회 근력 운동, 금연, 절주, 충분한 수면,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따뜻한 관계 유지. 이런 것들이 수백만 원짜리 검사보다 여러분의 건강과 수명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더 이상 건강한 사람들이 불필요한 검사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50년간 의사로 살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건강하려고 받은 검사 때문에 오히려 병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60세 이후에는 검사를 많이 받는 것이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검사만 선별해서 받고 나머지 시간과 돈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데 투자하세요. 정리하자면 절대 받으면 안 되는 5가지 검사는 전신 CT, 뇌 MRI와 MRA, 정기 검진, 심장 초음파 정기 검사, 종양 표지자 혈액 검사, 골밀도 검사의 과도한 반복입니다. 반대로 꼭 받아야 할 검사는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혈압혈당 콜레스테롤 검사, 그리고 여성분들의 유방암자궁경부암 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에 사는 78세 김성옥 씨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김 씨는 제 조언대로 불필요한 검사를 중단하고 기본 검사만 받으면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에 집중했습니다. 선생님, 검사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검사비로 아낀 돈으로 좋은 음식 해먹고 헬스장도 다니니까 훨씬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도 김성옥 씨처럼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진이 권한다고 해서 모든 검사를 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시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현명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74세 의사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건강은 검사실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선택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불필요한 검사에 대한 스트레스는 내려놓으시고 진짜 건강한 삶을 위한 실천에 집중해 주세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한 노년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한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